배달의 민족은 뭔가 그 잘 보이려고 했던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메시지가 꼬인 부분이 어딨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은 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고 했는가? 네. 그러니까 일단 전제 조건은 저는 선의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선의라는 걸 전제하고 처음에 배달의 민족은 찌라시를 주스러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찌라시로 딱 그걸 주순 다음에 네. 그 업체 중국집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네. 아, 사장님 이 전단지 제가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좀 올리면 안 되겠냐. 네네. 전단지 보면 메뉴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전단지 사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중국집 전단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럼 거기서 골라서? 그러면 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초기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전단지 모음집. 아. 이게 우리 요새도 오는 거 있잖아요. 책자, 찌라시 책자. 네네네. 뭐 네. 족발집, 치킨집, 있어요, 피자집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쿠폰 들어가고 딱 뜯어가고 맞아요. 이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배달의 민족은 이걸 모바일로 구현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장님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아니 뭐 니네 거기다 올리면은 뭐 주문 더 들어와? 너네 네. 누군데? 네네. 문전박대 많이 너 전공이 뭐야? 네. 뭐 미술 전공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서 김봉진은 그걸 하나, 둘 모으고 네.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이거 짜장면집 1, 2, 3 중에 내가 이걸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주문을 하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주문 콜수가 늘어나고 주문 콜수가 늘어났다고 입소문이 나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기 다시 들어오게 되고 자기들도 돈이 생기니까 이거를 규격화를 하고 라이딩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찌라시 주워 갖고 가서 네. 사장님 제가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돈 좀 내시죠. 수수료 좀 주시죠.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 그때는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선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개념이 좀 애매해지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뭐 일반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처럼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수수료 몇 프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는 거죠. 그래갖고 10,000원 하면은 대충 뭐 5%다 그러면 500원 네. 뭐 이렇게 뛰어가는 네. 그런 방식의 수수료 체계를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계속 해왔는데 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기요나 배달통이라는 데가 나오면서 네. 경쟁이 되고 아, 그럼 수수료 낮춰야 되겠네요. 수수료 경쟁을 하게 되고 네네.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의 항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네네. 뭐 이런저런 설명하죠. 사실 그 수수료가 비싼 게 아니고요. 왜 안 비싸냐면 그거 원래 사장님 전단지 만드시려면 돈 이만큼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해드리는 거고 네네. 우리가 받는 돈 중에 이 부분은 배달료로 나가고 우리가 받는 돈의 일부분은 카드 또 저희가 결제해드리니까 그걸 네네. 수수료가 이래서 안 비싸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네네. 비싸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네. 됐고 근데 요기요는 막 치고 나오고 네네.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 그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가 바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바로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수수료 안 받겠다고. 수수료 안 받겠다? 네. 그 전까지는 건당 네. 뭐 얼마씩 떼갔다면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네. 배달의 민족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갔어요. 그렇죠. 건당으로 받아갔겠네요. 그러니까 건당 얼마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율로 어쨌든 뭐 이렇게 수수료를 수수료 받았는데 개념으로. 아,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네. 오, 좋아요.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 그 당시 배달의 민족 전체 매출액의 30%가 그것 때문에 날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그럼 우리는 수수료를 띄는 도관이 아니라 네. 사장님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메뉴판입니다. 네. 메뉴판에다 이름을 올린다는 건 광고니까 네. 우리는 광고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찌라시 내시는 돈, 찌라시 만드는 돈, 이거 뿌리는 돈을 해서 이걸로 그냥 광고비로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울트라콜이라는 걸 굉장히 세게 가져갔어요. 울트라콜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주문을 한 사람이 가까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러니까 네. 제일 가까운 곳을 보여줘요. 왜냐면 주문을 하는데 짜장면집이 1시간 있다 배달 오면 아이 실죠. 다 불어갖고 뭐 피자 다 식고 푸딩 된다니까요 그런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광고비를 정액으로 네. 울트라콜의 리스트에 올리려면은 8만 원 수수료 포함해서 8만 8천 원을 네. 내시면 네. 이 광고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저희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위로 올려서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내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만 할 수 있게 한 게 아니고 네. 자기가 그냥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 사장인데 예. 저는 분명히 그 A동 22번지에 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A동 22번지가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예, 예. 왠지 그 A동 22번지보다 23번지가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 예. 그럼 23번지에다가 저의 위치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아, 이렇게 등록하면 그냥 8만 원 내면 되는 거고. 예. 근데 100번지에도 되게 큰 단지가 있어. 그럼 100번지에도 등록하고 싶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죠? 요거를 깃발꽂기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소비자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그 자영업자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깃발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걸 깃발꽂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심한 경우에는 월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200개를 꽂는 업체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자기는 주문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주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이 가능한 거리라면 거기다 깃발을 막 꽂아놓는 거예요. 이게 깃발 꽂기라는 폐해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깃발 꽂기는 어떤 폐해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1번 너무 멀리서 와. 그러니까 가짜잖아요. 가짜 위치. 예. 아, 예. 근데 사실 위치를 그렇게 배달을 시킬 때 많이 신경 쓰나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착 예정 시간. 예. 아, 잠깐만. 도착 예정 시간만 지키면 되네.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실 그러네. 어디서 배달 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진 않네. 너무 멀리 있으면 짜증만 띵띵 불고 그런데 그거는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에 짜장면집이 3개가 있다. 네. 그럼 15분 정도로 전문 용어 나올 뻔했습니다. 예. 깃발을 3개 꽂아 놓으면은 자기가 15분 거리 안에 있는 거에선 제일 높게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5분, 10분, 15분, 그러니까 30분 안에만 오면 되는 거 네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깃발 꽂기가 막 많아졌을 때 나빠진 점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용자들이 말씀대로 배달이 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주려고 했던 건데 네네. 이게 안 좋은 게 있고 또 하나는 깃발이 여러 개 꽂혀 있기 때문에 네. 리스트를 쭉 내리다 보면은 같은 업체가 계속 나와. 아. 5분 거리에 주호 짜장면, 10분 거리에 주호 짜장면, 15분 거리에 주호 짜장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거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요. 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우리 집이 이주호 짜장면보다 가까운데 이주호 짜장면이 우리보다 높게 올라와.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 나도 꽂아야 되는 거야. 네, 네. 아, 어쩔 수 없이. 광고비 주출이 올라가요. 네네. 그럼 이 부분을 배달의 민족은 즐겼을 것 같죠? 꽂는 족족 돈이라 그랬죠. 한 건당이니까. 그럼 돈 많이 벌었겠네. 그러니까 많이 꽂으면 많이 꽂을수록 배달의 민족은 이익을 보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네. 이거를 아까 이조 앵커 얘기대로 정말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자기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한 곳만 등록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냥 풀어놓다 보니까 깃발을 여기저기 꽂는 데가 나오고 그러면 자금력이 강한 데들은 깃발을 여러 개 꽂아가지고 그 동네 주문을 싹쓸이 해버려요. 그럴 수 근데 있겠죠. 물론 상위에 노출됐다고 해서 주문을 싹쓸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고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싹쓸이를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자금력이 부족한 데는 자기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네. 가깝고 서비스가 좋은데 노출이 안 돼서 매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배달의 민족은 다시 깃발 꽂기를 없애고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수수료 개편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라고 했더니 일단 깃발 꽂기 논란이 상쇄가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깃발 꽂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거다. 그리고 깃발 꽂기로 싹쓸이하는 대형 업체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중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3번은 오픈 서비스라는 걸로 바꾸는데 네. 오픈 서비스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비율로 떼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비율로 떼는 거면은 모든 업체들이 동일하잖아요. 네. 깃발을 많이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운 곳, 재구매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그 노출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뭐
뭐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1인 식사라든지 뭐 또 뭐 있더라? 뭐 되게 특이한 거 많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기획 네네. 예를 들어 제철 음식 네. 뭐 이런 거를 위로 올려준다거나 이런 쪽에 어떤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가격 체계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 오픈 리스트의 수수료율도 전 세계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거로 삼았던 게 온라인 몰의 공정거래비 기준 평균 수수료는 13.1%인데 네. 그 우리가 기존에 하던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픈리스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그 깃발을 꽂는 울트라콜이 많아서 그렇건데 많아서 그랬던 건데 3대 7 정도로 울트라콜이 많았던 것을 그 오픈리스트를 9로 하고 네. 울트라콜 깃발 꽂기는 1로 하겠다. 그리고 깃발은 3개로만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오픈리스트의 수수료율이 이전에는 6.8%였는데 거기에 1%포인트를 더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좋아요. 들어보면 변천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처음에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수수료를 없애고 광고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했던 거는 이 광고비의 폐해가 나타나게 되자 광고비 비중을 10에서 1로 줄이고 수수료의 비중을 9로 늘릴게요. 예. 라고 이렇게 바꾼 거네요. 이제 그렇죠. 광고비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무시해도 될 만큼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좀 낮아진 거고 예. 대신 다시 한번 이 수수료가 비중이 커진 거네요. 그렇죠. 대신 근데 이 수수료를 오픈 마켓의 절반 이하로 내려주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의 그러네요. 온라인 쇼핑몰의 절반 이하만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수수료에 비해서도 1%포인트를 낮춰주겠다. 기존 수수료에 비해서도 1% 좋잖아요. 그래서 김범준 우아한영재들 대표는 전 세계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요금 체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네. 주문이 성사돼서 업자들에게 이익이 생길 때 플랫폼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게 사장님들이 돈 벌 때 우리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예.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라는 것이 네. 꼭 깃발을 많이 꽂았는가에 대한 것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단골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많이 나와. 네. 근데 내는 깃발은 원래 2개밖에 안 꽂았었어.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한 15만 원 정도만 내면 되던 거를 내가 갑자기 이게 수수료가 확 올라오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깃발을 엄청나게 꽂았는데 네. 매출이 엄청 안 나와. 네. 그런 데는 좋죠. 그러네요. 깃발 안 꽂아도 그 매출 대비로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를 배달의 민족은 조율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익을 보는 사람은 크게 말이 없고 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가 네. 과연 네.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가? 배달의 민족이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 숫자는 유리해 보여요. 네. 숫자는. 그러니까 스킴은 그래 보이잖아요. 네네.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때 소상공인협회에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은 월 매출 3천만 원인 업체는 네. 깃발을 3개만 꽂으면 네. 26만 원을 냈는데 그렇죠. 정률제로 바뀌면서 174만 원을 내게 됐다. 정률제 퍼센트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저 되게 헷갈려요, 이제. 네. 네. 광고비하고 수수료율이 사실 되게 일치하지 않아요. 네. 원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고를 했다고 매출이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네. 내가 깃발을 많이 꽂아서 순위가 올라가면 그만큼 매출이 일어나는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비는 약간 정률 수수료율과 조금 비슷한 성격이 느낌이었네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게 소상공인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 네.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깃발을 3개 꽂고 배달 매출을 3천만 원을 올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배달 매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혹시 홀 매출 포함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깃발 3개로 3천만 원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달 매출을. 예. 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진짜 비율적으로 14만 가입자 중에 뭐 몇 명 해갖고 0.0몇 % 정도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 얘기죠. 배달의 민족의 설명은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 배달 매출이 급증하는 거는 거의 본 적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협회가 제시했던 저 안은 가상이거나 네. 아니면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 네.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배달로 나오려면 깃발도 훨씬 더 많이 꽂았을 거다. 아까 얘기했던 게 뭐 1,000만 원 200개 꽂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이런 데 하면 원래 200만 원에다가 100, 얼마입니까? 그거? 뭐 157만, 200. 174만 원? 그럼 물론 거의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럼 어쨌든 뭐 20여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수료 체계를 이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매출액 대비 자기네들에게 주는 수수료, 일종의 광고비죠. 네네. 매출액 대비 광고비를 많이 내는 곳이 있고, 네.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좀 덜했던 곳이겠죠. 네. 매출액 대비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는 곳이 있더라. 네. 아, 이게 광고 효과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는 광고비를 적게 냈는데 매출이 많은 데가 있고, 네. 광고비를 많이 냈는데 매출이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네네. 이거를 쭉 숫자를 세 가지고 업체별로 나눠서 딱 그 정점 가운데를 딱 잘라 보니까 네네. 업체 수를 딱 잘라서 이익을 보는 업체, 손해를 보는 업체를 딱 잘라 보니까 수수료가 6%가 나오더라. 아, 네네. 그게 이제 광고비 집행했던 걸 기준으로 하겠죠. 네네. 그래서 6%를 기준으로 하면 딱 반반이고, 네.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5.8%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로 한 클릭을 딱 옮겨가니까 이쪽이 더 이쪽이 더 많아지잖아요. 이익을 보는 그렇죠. 쪽이. 이익을 보는 쪽. 그래서 52.8%의 업체들은 네. 지금보다 매출액 대비 광고비를 적게 집행을 하게 된다라는 게 배달의 민족의 설명이에요. 네네. 뭔가 그럴싸하죠. 네. 아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업체별로 결제를 했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시뮬레이션 돌려봤다는 거는 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를 할 부분들은 있어요. 지적할 부분들은 있어요. 네. 먼저 업체 수를 기준으로 반을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10,000원이 줄어드는 업체가 52개고 네. 20,000원이 늘어나는 업체가 48개라면 아 그러면 배달의 민족은 더 많이 버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배달의 민족이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 거지만 네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깃발을 꽂아서 매출을 올렸다면 네. 정률제하고 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렇죠. 내가 음식이 진짜 맛있어. 네. 서비스가 되게 훌륭해. 네네. 그래서 나는 깃발을 몇 개 안 꽂았어. 근데 네. 주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말 그대로 깃발 3개 꽂고 3,000만 원을 올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걸 정률로 바꿔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네. 그렇죠. 그렇죠.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물론 자기가 음식을 잘 못해서 네. 깃발을 많이 꽂아봐야 재구매가 없어. 그런 쪽은 갑자기 이득 보겠네. 그런 데는 갑자기 싸지는 효과가 나요. 네네.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크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요. 손해를 보는 사람은 말을 해요. 네. 그럼 이 문제가 진짜 그 100번 배달의 민족에 양보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 배달의 민족이 이익이냐 자영업자가 이익이냐를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네. 배달의 민족의 이익입니다. 네. 그렇죠. 네. 얼마나 벌었느냐. 예. 네. 근데 만약에 이익을 많이 못 봤다, 손해 봤다, 음. 그러면 자영업자들한테 덜 받은 거니까. 도움 준 거죠. 네. 예. 근데 만약에 더 벌었다, 음. 그럼 자영업자들이 더 냈다는 거지. 네네. 그냥 그러면은 니네가 진짜 이 수수료 체계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거라 그러면은 장부 까봐. 기업한테 야, 네 이익 어떻게 냈는지 장부 쫙 갖고 와봐. 이게 안 되잖아요. 구글도 광고비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거는 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의 그 목소리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큰 데가 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구조가 되면은 매출이 큰 데는 협회에서도 목소리가 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배달의 민족이 그 정무적 판단에서 좀 미스가 났다라고 보는 거는 뭔가의 제도를 바꾸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도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요새는 51대 49라고 얘기해요. 51이 좋아도 49가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그렇죠. 네. 근데 정책은 그걸 감수하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필요하니까. 네네. 근데 배달의 민족이 우리가 뭐 정부 정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장사하는 거잖아. 네네. 근데 여기서 그 불협화음이 날 만한 상황을 왜 기업 기랍심사 전에 만들었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약간 좀 배달의 민족은 이런 의견이고 네. 거기에 뭐 반대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욕먹는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성이 있는 거를 왜 총선 전에 그러게요.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그걸 왜 하냐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딴에 선의로 했다고 하겠지만 선의는 그게 아니에요. 선의는 깔끔하게 불만이 없는 거. 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 50%. 그건 선이죠. 뭐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크게 불만이 없다고. 네네. 어쨌든 이게 그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실질 데이터를 놓고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배달의 민족의 주장만 가지고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배달의 민족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겁니다.